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 재건축 아파트, 데이터 센터, 공장 단지에선 전기를 끌어오고 설비를 설치하고 감리를 받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감리를 하러 오는 사람의 나이가 80세, 90세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특급 감리원이 부족해서 90대 기술사를 부축해서 데리고 오는 현장도 있다. 직접 기사에 등장한 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의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감리 수요는 특급에 쏠려 있는데 젊은 특급 감리사는 없고 결국 80에서 90대 기술사를 모셔와야 할 정도다. 이게 바로 지금 전기감리 현장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특급감리원은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상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감리원 등급이 나뉘는데 대형 건물,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같은 고난도 전력공사에는 무조건 특급감리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급감리원 자격은 오직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사 시험이 전기기사 자격을 딴 후에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고 합격률은 5% 내외, 평균 수험 기간은 3년에서 5년. 준비하는 사람도 적고 그나마 도전하는 젊은 기술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기술사들은 대부분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는 기술사님, 오늘도 현장 나와 주셔야 합니다라고 전화하고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시면 젊은 실무자들이 팔짱을 껴서 부축해서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만 공사가 계속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젊은 기술자들이 기술사 시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젊은 전기기사는 현장에 거의 없습니다. 2022년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기기술자 18만 명 중 50세 이상이 57%, 20대 기술자는 5.8%에 불과합니다. 이 분야는 역삼각형 인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현장에선 감리원 단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는 절반만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산업부 고시로 정한 단가의 50에서 60%만 주는 게 관행입니다. 거절하며 그럼 다음엔 감리 안 맡기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감리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몇 년을 공부해서 기술사 따고 그 고생해서 감리 현장 나가서 받는 게 단가의 절반이라며? 차라리 젊은 기사들은 공공기관, 대기업 전기팀 혹은 안전관리자로 빠져나갑니다. 감리는 리스크만 크고 돈은 안 되는 직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건 감리 현장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오래 못 뛰는 고령의 기술사들. 그분들께 감리 책임을 지우고 팔짱 끼고 모셔오고 서류 하나 받기 위해 온 하루를 허비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기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데이터 센터. 감리 수요는 더욱 폭증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자는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일을 그만두셔야 할 나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아직도 특급감리 자격은 기술사만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전기감리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 전기감리 제도는 전력기술관리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여기엔 감리원을 4단계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특급. 이 중에서 특급 감리원은 대형 빌딩, 산업시설, 발전소, 데이터 센터, 그리고 복잡한 전기설비를 다루는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특급 감리 자격을 취득하려면 오직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자격을 따고 10년, 15년을 실무에서 굴러도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감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기술사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도 아닙니다.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4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하고 합격률은 5% 미만. 합격만 하면 다행이죠. 보통은 3년에서 5년간 장기 준비가 기본입니다. 실제 기술사 커뮤니티에서는 기술사 준비하다가 애들 키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업과 병행에 도전하기엔 너무 고된 과정입니다. 그 결과 젊은 기술사 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리 현장은 60에서 80대 기술사들로만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전기만 왜 이러죠? 다른 분야는 이런 규정 없나요? 네, 다른 분야는 다릅니다. 통신, 소방, 엔지니어링, 기계설비 분야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력과 경력 기준만 충족해도
특급감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발표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며 박사 학위자는 4년, 석사는 9년, 학사는 12년 실무 경력만 있으며 기술사 자격 없이도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 하나만으로 약 5,900명의 학력 경력 기술자가 특급 기술자 승급 자격을 얻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습니다. 즉 전기만 유독 낙후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젊은 기술자가 왜 이 분야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질문. 앞서도 언급했지만 2022년 아시아경제보도에 따르면 전기기술자 중 50대 이상이 56.97%, 20대 기술자는 5.84%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기감리 현장에서 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유 그 자체입니다. 왜 젊은 전기기사는 감리를 피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감리 단가는 산업부 고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에서는 하루감리 단가가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업계 관행이 그렇다면서 표준 단가의 50에서 60%만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가로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서 위험한 설비를 검사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불량 사항은 지적해서 재시공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는 압박도 있고 지적하면 시공사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감리를 하고 싶어 할 리가 없죠. 게다가 그 감리 업무를 하려면 기술사 시험이라는 벽부터 넘어야 하니 결국 이 일은 기술사 땄지만 감리 말고 더 나은 조건을 찾지 못한 사람 혹은 감리밖에 할 수 없는 은퇴 기술사 두 그룹만 남게 된 겁니다. 한전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전력은 송배전 현장에서 65세 이상 고령 기술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젊은 기술자는 안 들어오고 기존 기술자는 다 65세 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사실상 정년 없는 정기직 제도입니다. 건강검진만 통과하면 80세든 90세든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 고령자 활용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젊은 기술자를 기를 수 없는 구조를 계속 방치한 결과라는 겁니다. 전기기술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새 인력은 들어오지 않고 현장은 점점 고령화되고 그 현장을 기술사 한 명이 버티고 그러다 기술사가 안 나오면 감리 자체가 안 됩니다. 공사가 멈춥니다. 이런 일 실제로 있습니다. 지방 현장 중엔 기술사가 너무 부족해서 기술사님, 우리 현장 이번 주 감리 꼭 좀 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분 건강 안 좋으셔도 부축해서라도 모셔와야 공사가 계속됩니다. 만약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5년, 10년 뒤엔 감리 업무를 할 사람이 아예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감리 현장에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구조 때문에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 하나만이 특급감리의 조건인 제도. 그 제도는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은 고령 기술자만 남은 감리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술사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젊은 기술자는 떠나고 남은 기술자는 은퇴하고 현장은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감리 자격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감리는 단순히 도면만 검토하고 도장만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설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감리를 허술하게 하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전선 하나가 불을 일으킵니다. 누전 차단기가 고장 나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감전될 수 있습니다. 지하실 배전반, 발전기, UPS, 케이블 트레이 어디서든 위험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고 지적하고 수정하게 만들고 책임지는 사람이 감리원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를 고령의 기술사 몇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혹은 그 기술사가 안 나오면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이건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전기 분야 감리 자격 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통신, 소방, 기계, 엔지니어링처럼 경력과 학력을 기준으로 특급 감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술사는 중요합니다. 고난이도 설계와 심층 감리를 위해서는
기술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현장을 기술사로만 커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을 개편하면서 박사, 석사, 학사 경력자도 특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전기만 예외일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격을 풀어도 실제로 받는 단가가 표준의 절반이라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감리 업무는 리스크가 큽니다. 책임도 따릅니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 없이 일하라며 결국 기술은 있지만 감리는 안 하겠다는 사람만 늘어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짐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감리업체에 계신 분들, 전기기사 산업기사 자격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언젠가 기술사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사 자격만으로 특급 감리 제한하는 구조.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단가의 절반만 받고 일해야 하는 현실. 그게 공정한 구조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80대 기술사를 부축해서 현장에 모셔와야 감리가 되는 현실. 이대로 괜찮습니까? 시설워크는 묻겠습니다. 이 제도, 정말 감리를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틀입니까? 감리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감리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격을 갖고도 감리할 수 없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전기기술자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현장 이야기,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설워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